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마지사랑병원의 변재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봄에 주로 발생이 되는 외상 중에서도 골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넘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낙상사고라고 하는데, 낙상사고로 인해서 우리 몸에 여러 군데가 이제 골절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가장 이제 흔하게 골절이 되는 부위가 발목이 되겠죠. 그거 이외에 이제 손목이 골절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어깨나 무릎이 골절이 될 수가 있는데, 먼저 발목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엑스레이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깥쪽에 있는 비골하고 안쪽에 있는 경골 두 개의 뼈가 골절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발목 골절인 경우에는 이 두 개 뼈 중에 하나만 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두 개 다 모두 골절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만 골절이 되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큰 후유증이 없이 잘 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양쪽 발목 안쪽과 바깥쪽에 골절이 되는 경우에는 초기부터 심하게 붓거나 피가 차고 물집이 잡히고 하다 보면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설령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후유증이 생길 수 있는 아주 심한 외상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골절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안에 골절 이외에 다른 조직에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MRI 촬영을 보통 하게 되거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MRI 사진인데, 하얗게 보이는 부위가 출혈을 인해서 조직에 피가 차서 부종이 있는 경우고요. 화살표 있는 부위는 골절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대부분 이런 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이나 골막, 인대나 힘줄들이 같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밀 검사를 보통 시행을 하고 수술을 계획을 잡게 됩니다. 대부분의 그 모든 골절이 수술을 하게 되면은 안에 이제 쇠판을 대든 나사를 박든 이런 내고정을 하는 수술이 주로 이루어지는데, 발목에서는 보통 바깥쪽의 뼈, 비골인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쇠판을 대서 수술을 하고 있고요. 쇠판의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림에 보시면 구멍이 뚫려 있지 않습니까? 이 구멍을 이용해서 나사를 박아서 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술하기 전하고 수술 후에 엑스레이를 보면은 뼈가 이게 정확하게 잘 맞춰져 있고 강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관절 골절인 경우에는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일단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100%에 가깝게 뼈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강한 고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뼈인 경우에, 골절이 큰 경우에는 쇠판을 대는 것이 중요하고, 뼈가 작아도 이런 가는 철사보다는 나사 같은 이렇게 고정력이 강한 수술을 통해서, 그래야 이제 기부수 같은 고정도 적게 하고 기부수를 풀고 움직여도 환자 통증도 없이 빨리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강한 고정이 이런 관절 골절에서는 중요하겠습니다. 손목 골절은 어느 경우에 생기냐면은 이렇게 넘어지면서 손으로 이게 바닥을 짚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젊은 사람들보다는 중년 이후에 골다공증이 있는 여자분들한테 주로 많이 생기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큰 뼈가 요골이고 작은 뼈가 척골인데, 이 환자는 요골과 척골이 다 골절이 되어 있고, 옆에 보시는 사진에서는 뼈가 어긋나서 관절이 이렇게 변형이 왔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손목 골절에 대해서 수술적인 게 조금 이렇게 선호가 안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의 얘기지만은 그 이유는 뭐냐면은 수술을 하기 위한 그 기술이나 아니면 내고정을 하기 위한 그런 고정물들이 좀 개발이 안 됐던 시기에는 손목 골절로 인한 후유증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수술법도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 골절에 대해서 고정을 하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쇠판들이 아주 잘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을 통해서 아주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약 손목 골절이 된다면은 저희 같은 정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술을 권해드리고 또 이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데, 지금 손목 골절에 사용하는 이 쇠판을 보시면은 첫째 이게 쇠판과 그 뼈 모양이 아주 잘 맞게 만들어져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해서 이제 쇠판을 고정을 해도 불편한 게 별로 없죠.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나사에 이게 드라이버 홀들이 있는데,
이 드라이버 홀도 이제 좀 더 정교하게 되어 있고, 나사와 쇠판이 정교하게 서로 이렇게 물리게 되는 그런 좋은 그 장비들을 요즘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목도 마찬가지로, 발목과 마찬가지로 골절이 될 때 힘줄이나 막들이나 인대나 신경과 혈관들이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보통 진행을 하게 되면은 수술 전에 다른 조직에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사가 필요하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수술 전에 촬영을 했던 MRI 사진이 되는데, 조직에 많은 그 출혈과 조직의 손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수술 후에 엑스레이 사진이 되는데, 요골에서는 쇠판을 대었고, 척골에는 이렇게 나사를 철심을 박아서 고정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내구정을 하는 수술을 하게 되면은 1년이 지나면 보통 이제 내구정물을 제거를 하게 되거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수술하기 전 사진이 좌측이고요. 오른쪽이 수술 후의 사진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수술 후의 사진을 보시면은 뼈도 정확하게 맞춰져서 이 환자의 경우에는 불편감 없이 잘 손목을 쓰고 있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무릎도 골절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설명드릴 것은 슬개골 골절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슬개골 골절이 있었던 분의 엑스레이와 MRI 사진이 되는데, 대부분 슬개골 골절은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이렇게 앞으로 넘어질 때 벽이나 바닥에 다이렉트로 무릎 앞쪽에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에 슬개골 골절이 되는데, 아주 강한 충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슬개골이 그냥 이렇게 골절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분쇄 골절로 이렇게 몇 조각으로 이렇게 쪼개집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도 분쇄 골절이 돼서 뼈가 이게 몇 조각이 난 걸 볼 수가 있고, 대부분의 슬개골의 골절은 이런 식으로 골절이 되기 때문에 수술이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뼈가 이렇게 크지 않거든요. 슬개골이 이게 크기가 지름이 한 5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쇠판을 대거나 나사를 박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보통 슬개골의 골절인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에 이렇게 철사를 박고, 철사를 가는 그 와이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잡아줘서 이렇게 물리게 되는 그 텐션 밴드 테크닉을 이용해서 수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수술 전과 후에 엑스레이가 되는데, 수술 후에 내구정물을 다 뽑고 나서 뼈가 정상에 가깝게 모양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슬개골은 치료가 잘 안 되거나 수술이 잘 안 되거나 아니 고정력이 약하면은 후유증이 아주 많이 남을 수 있는 골절이고, 특히 관절이 굳을 수 있는, 무릎이 다 펴지지 않거나 다 구부러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후유증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이게 뼈가 정확하게 맞춰지지 않으면 관절염도 2차적으로 오니까 통증도 꽤 있는 골절인데, 이 환자의 경우에는 비교적 통증이 없이 일상생활에 하는데 많이 회복이 됐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봄철에 주로 발생이 되는 관절 주위에서 생기는 골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관절 주위에 생기는 골절은 가능하면은 수술을 하는 걸로 권해드리고요. 특히 뼈를 정확하게 맞추고 강한 고정을 해서 고정 기간도 짧고 뼈도 빨리 붙어서 후유증이 없도록 수술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